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10월 3일 목요일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저는 이채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끝나고 저희가 건물을 나서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변화된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너무 추웠어요. 네, 굉장히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젯밤 증시였는데요. 어제 전쟁 위협도 있었고 상당히 테슬라로 인한 파장도 상당했던 그런 미국장 오전장이었는데 저희 방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상당히 낙폭들을 만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변동폭이 극심한 그런 미국 증시를 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미국 증시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미국 증시의 전일장과 개장 상황, 매크로와 마켓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어제장 뉴스와 그리고 프리마켓 주요 지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1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까지 약 29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프리마켓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지표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핀비즈의 히트맵으로 S&P 500 기준으로 프리마켓 상황 개장 30분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엔비디아 1.8% 오르면서 어제의 후반부의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들이 차기에 내놓을 차기 칩셋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1.9% 정도 오르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0.4%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MD 0.3%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퀄컴 1%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프리마켓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보합세군요. 0.02% 빠졌는데요. 오라클이 0.5% 빠진 채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가 0.71%, 구글도 0.7% 현재 빠진 모습으로 개장 상황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해드렸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약간 시장 예상치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미스를 내면서 5% 이상 빠졌던 그런 미국 증시 오전장이었는데요. 오후에서는 살짝 그 낙폭들을 회복을 했던 모습인데 어제 여진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이후에 대응 상황, 보복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될 텐데요. 조금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주에서도 소폭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슨모빌 0.36% 그리고 쉐브론이 0.3% 정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직후의 모습과 그 다음 날 어제 오전장까지였는데요. 소폭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주에도 약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머지는 전체로 지금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장도 지금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조금 경계하는 심리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예측을 좀 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지금 일자리 건수들이 지금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11월에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하게 될지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세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는 오늘의 장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방금 전에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된 이야기도 전문가를 좀 연결을 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밤의 미주라 메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시작을 하는 오늘의 키워드고요. 애플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일라이 릴리 또한 비상장주인데도 여기 키워드에 포함됐네요. 오픈 AI, 챗 GPT를 개발하는 회사죠. 오픈 AI 소식 어젯밤부터 오늘 저희 방송 전까지 계속해서 오픈 AI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바이스와 스타벅스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지금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모든 키워드, 모든 종목, 모든 기업 모두가 하나하나 주옥 같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새벽 2시 4부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싹 보니까 이채린 캐스터는 이 중에서 가장 오늘 기대되는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벅스가 보이고 오픈 AI도 스타벅스. 기대됩니다. 스타벅스가 뭐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해 봄직한 그런 소식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픈 AI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사들과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일정 놓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해서 이제 사람들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산술적으로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 9시 반쯤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던 이 3스타짜리 지표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조금 넘는 그런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용지표 호조를 기대하던 시장에서는 약간 반색을 하는 지금 좀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시 45분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이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별 3스타짜리인데요. 과연 서비스업의 업황은 오늘은 어떨지 이 구매관리자 지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동시간대 종합 PMI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합성 PMI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2시 45분에서 15분 뒤인 11시가 되면 ISM에서 이 서비스업 PMI를 또 따로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이 S&P 글로벌과 ISM은 각 회사죠. 회사끼리 이 통계를 발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5분 간격으로 자기들이 어떤 지표를 정확히 내놨는지 좀 자랑하기 바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가 내일 모레 나올 지표와 상당히 닮아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시에 서비스 PMI ISM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30분 뒤에는 천연가스 재고. 지금 원유 상황이 뭐 중동 정세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상당히 증산을 하면서 전체적인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 그런 영향도 있었죠. 과연 2주에는 천연가스 얼마나 재고가 남아 있을지 지난번에 이제 원유 재고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은 천연가스 원스타짜리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역시 카시카리 총재와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특히 카시카리 총재는 미니애폴리스 총재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되면 언론사 페이지를 통해서도 체크해 보시죠.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타임테이블대로 지금 조금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가 22만 2천 건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쓰여 있지는 않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2만 5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타간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시장의 위험성, 경고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한 30분 전에 나왔던 지표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지표이긴 하지만 이 추이를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신규 실업이 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좀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8월과 9월에 우리가 리세션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25bp 인하가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4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주 평균 그리고 연속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기에 단순히 현재 노동시장이 무조건 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있을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이 미주라를 계속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홍보까지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 먼저 써놨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 숫자상으로는 조금 높게 3K 정도, 3,000명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지만 좀 흐름을 보자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줄어든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상으로 이제 김연구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고용 지표가 계속되는 이번 주는 이제 10월 들어서자마자 고용의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김준영 연구원이 준비하신 장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어제 장이 조금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 상당히 빨간 불을 많이 켜다가 오후에 초록색으로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초록색 반전을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어떤 걸 좀 기대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사실 오늘 이미 중요한 고용 지표를 발표하긴 했지만 내일이 진짜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내일 기다리면서 좀 차분한 하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분한 기대감과 희망 섞인 전망들 속에서 상당히 좀 유망한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좀 선정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했다고 하는 상당히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입니까? 네, 이번에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선정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는 소재 섹터입니다. 이제 사실 소재 섹터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 화학개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많이 투자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이번에 향후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수익 사이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의 시장 가중치에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2024년 고금리 시기와 2021년 저금리 시기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한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소재 섹터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고금리 시기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가장 수익성이 좀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좀 더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외에도 첫 번째로 중국 경기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중국은 모두들 알다시피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로서 많은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직후 이제 구리와 같은 여러 원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했고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재 섹터는 S&P 500 중에서 MSCI 중국 지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이런 중국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유를 살펴보면은 제조업 투자의 증가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제조업 투자는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기존에 이제 또한 미국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제 흔히 구식 자본 지출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제조업 투자가 크지 않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규 캐펙스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신
최신형 제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AI 센터 같은 것을 만들 때도 부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광산 및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 이유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평균 프리미엄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위험 대비 보상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면 이미 소재 섹터의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평균 5% 살짝 아래의 이런 3분기 성장을 보였지만 소재는 S&P 500을 크게 상회하는 9.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이 소재 섹터와 관련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일 있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이 고용 보고서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보시는 표와 같이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 이제 예측치가 14만 4천인데 이와 14만 4천 그리고 실업률은 4.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한데 그것과 반대로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새로 자신만의 이제 뷰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그 뷰를 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JP 모건은 예측치보다 훨씬 낮은 12만 5천 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은 오히려 이렇게 좀 크게 고용지표가 낮으면서 시장에 특히 연준에 이렇게 50bp 인하의 여지를 많이 남길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JP 모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측치가 아닌 실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16만에서 20만 사이가 나오면 한 1에서 1.5%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20만 이상 나와버리는 것보다는 16만에서 20만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베스트 시나리오 16만과 20만 사이를 말했고 한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는 14만에서 16만 현재 시장의 예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죠. 14만에서 16만 사이가 중간 정도로 한 0.75에서 1.25% 상승할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11만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서 이 경우에는 최대 2%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이제 15만 명을 예상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FOMC의 영향을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는 결국 25bp 인하가 기본 컨센서스이고 높게 나오더라도 그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이번에 고용지표가 아닌 9월의 인플레이션과 10월에 발표될 10월의 고용지표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고용보고서 컨센서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은 연구원께서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컨센서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개인적으로 좀 뭔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는 감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수준의 지금 고용 보고서 예측치를 좀 갖고 계십니까? 숫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예상에 좀 부합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시장 예상치에 그래도 부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JP 모건의 그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 14만에서 16만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간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표가 요즘에 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냥 계절적 요인을 좀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독자적인 자신만의 뷰를 제시했던 IB들도 실업률에 관해서만큼은 대부분 4.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고용 지표가 10월은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지금 물론 그 이후에 연준 내부에서는 자료를 따로 보겠지만 11월 FOMC에서 결정 요인에 반영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상당히 좀 호조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했는데 자, 시장으로 돌아와서 10월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에 달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업토버라는 단어를 달게 되는데 과연 이 대선을 앞둔 10월 업토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내가 만회할 만한 그런 종목이나 뭔가 주식을 좀 골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10월은 사실 주가가 특히 대선이 있는 이 경우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통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오히려 긍정적인 좀 뷰로 바꾸려고 하는
두 IB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네, 통계를 기반으로 이렇게 10월에 하락하더라도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를 말을 했는데요. 10월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928년 이후 한 1%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11월, 12월에는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4분기에 평균적으로 2.7%의 상승을 마감하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이러한 기존 90년 넘게 익혀왔던 이러한 추세와 일치하는 실적을 보일 경우 여전히 시장은 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하락을 한다면 이걸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겨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월의 하락을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10월의 하락을 두려워 말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10월에 대해서 여전히 좀 하락하더라도 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그 이유와 근거가 차이가 났는데요. 10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 25일까지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사주 매입이 좀 안 되는 그 상황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현재까지 주식이 쪽 10월에 여러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방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이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결국에 10월 28일 정도를 저점으로 찍고 그 이후에는 충분히 많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제 자사주 매입이 실제로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원래 올해 S&P 500을 6천 정도로 잡았는데 우리가 6천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다.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10월에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연준의 이벤트도 동반되는 그런 4분기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10월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장표에 잠깐 실수로 등장을 하긴 했는데 어제의 화제 인물 한 명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죠. 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인터뷰를 CNBC랑 했어요. 네, 어제 저희 미주라 3부에서 이제 마지막 특징주로 좀 어떤 걸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한번 오늘 제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소식을 하나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 현재 블랙웰이 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블랙웰에 대해서 정말 미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인세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가장 많이 받고 싶고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런 GPU는 처리량이 매년 2배에서 3배가 향상 가능하고 이 말은 곧 AI 혁신이 2배에서 3배 빨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는 2024년에 약 1,600억 달러의 AI 인프라에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좀 기대한다라고 하면 시장을 굉장히 좀 흥분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엔비디아는 그 CNBC와 똑같이 이제 엑센추어와의 AI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엑센추어는 AI 에이전트 배포를 목표로 서로 협업해서 엔비디아는 AI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엑센추어는 이런 비즈니스와 기술을 연결하는 이런 AI 리파이너리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서 새로운 AI 시대를 좀 열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매드부시의 대표적인 기술주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번 협력은 AI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제 AI 파트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하며 이런 기술주의 굉장히 강세론자답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김주영 연구원께서 준비한 장표가 뭐 테슬라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들어봄직한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3부에 또 뵙지 않습니까? 3부에서 남은 이야기 한번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영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장세를 봤을 때 오후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반도체 주들이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서 3대 지수가 상당히 호조세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약보합세의 플러스였긴 하지만 이 초록색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조금 안도감을 줬던 그런 어제 오후장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지금 보면은 어제는 118.85달러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현재는 프리마켓에서 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1.2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의 추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까지 약 5분여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오늘 장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네, 지금 3대 지수 지금 퓨처스 그러니까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전부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장세가 또 비슷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아무튼 저희가 뭐 새벽 2시까지 미주라를 함께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지금 히트맵으로 보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초록색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1.8% 정도 오르고 있고 프리마켓입니다. 현재 개장되지 않았고요. 테슬라는 장 전이지만 1.7% 정도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3분기 인도량 나온 이후에 5% 이상 크게 떨어졌었는데 낙폭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 만회한 이후 그대로 계속 가는 어제 오후장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운데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띄어 있는 것이 방금 전에 김지영 연구원께서 엑센추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IT 솔루션, 정보 솔루션 제공업체인데 엔비디아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섹터에서는 지금 홀로 초록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프리장입니다. 자, 오른쪽에 국제 유가 관련된 에너지 섹터에서도 초록불이 조금씩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분 30초 정도 남은 개장까지의 시간인데 지금 나머지 코모디티라든지 인다이스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탁 상황은요. 애플, 지금 구글 이렇게 빨간불과 초록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시장 자체가 오후에는 좀 호전되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후장에서 이제 바이 더 딥,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회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합세, 보수적인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다이스를 보면 역시 지금 오늘 장 초반 아마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채로 프리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유가로 한번 넘어가 보죠. 국제유가는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면요. 국제유가 상황 71.97달러로 지금 2.6% 상승한 채 어제 마감가와 2.6% 정도 오른 채로 지금 진행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입니다. 자, 72달러 근처까지 지금 오른 상태이고 사실 저는 조금 그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70점 몇 센트 막 이렇게까지 좀 안정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나서 문제가 생겼어도 아직은 이제 보복 조치가 막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좀 안정화될 타이밍을 주지 않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3% 가까이 지금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주 쉐브론과 엑슨모빌 모두 프리마켓에서 0.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자체는 지금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다운된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개장이 되면 어떻게 양상이 진행이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보면서 개장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일단은 오늘 실적 발표, 리바이스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리바이스 실적 조사하시면서 좋게 나왔던가요? 뭐 시장은 어떻게 보든가요?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네. 본 거. 시장에서는 이 실적 숫자 자체는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떤지는 조금 오리무중이다. 왜냐하면 빠졌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그 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저희 방송 전에 이제 코로나 맥주 만드는 회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조세로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 실적 내기도 한번 나눠보시죠. 자, 오늘 중국 휴장 본토 중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셴젠과 샹하이는 모두 휴장됐고요. 국경절 연휴거든요. 홍콩만 오늘 개장을 했는데 그동안의 중국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다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던 외신의 오늘 홍콩장 평가였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개장까지 지금 현재 약 20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지수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선물 지수로는 3대 지수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프리마켓이고 어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올랐었는데 과연 어떻게 개장될까요? 3, 2, 1. 네, 미국 증시 개장 시작했습니다. 장 열렸고요.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1.85% 지금 개장과 함께 숫자가 갑자기 팍팍 오르는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마이너스 0.56%로 지금 하락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고 테슬라도 하락폭이 조금 진해지고 있나요? 0.6%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주 개장과 동시에 조금 전, 불과 한 1분 전만 해도 0.5%가량 올랐었는데 지금 엑슨모빌과 쉐브론 0.15% 그리고 0.3%가량으로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얘기가 나온 엑센추어도 좀 짙은 녹색으로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델 컴퓨터가 뛰어오르네요. 델 컴퓨터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델이 오늘 장 초반에도 초록색으로 좀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여기서 아쉽다라고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이렇게 넷플릭스도 있군요. 좀 빠지는 모습을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아쉬운 그런 장초반 분위기인데 이제 불과 1분 반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자 S&P 500,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좋은 성과 있는 하루의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장이 시작했고 어제 장을 조금 천천히 돌아보면서 오늘의 대응,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이채린 캐스터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좀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지수 어제는 초록불을 켰었잖아요.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2,196.5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709.5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925.1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분명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장 초반에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어제와 지금 오늘의 티커를 동시에 위아래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어제 42,196.5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42,000선이 간당한 모습으로 0.4% 정도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다우존스 지수고요. S&P 500 지수도 어제 5,700선 위에서 안착을 했었는데 5,700선 현재 시장에서 깨진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 조금 못 미치는 수치로 지금 하락한 상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18,000선을 이제 다시 정상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좀 했었는데 어제 마무리될 때는 17,910으로 지금 장이 마감됐었거든요. 현재는 지금 보니까 17,870까지 지금 밀린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표현을 장이 좀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퍼센티지로 보거나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는 주로 0.2포인트, 0.2%, 0.4%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제 김주영 연구원과 저희가 같이 봤던 오늘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뭐랄까요 견제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장 초반에 시장에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언론사 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용이 호조세 여서 자신 있게 연준이 베이비컷이든 B컷이든 진행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숫자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실업자분들이 더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 상태를 호조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시장의 평가가 일단은 지금 현재 한 5분여 가량 진행된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뿐만이 아니죠. 내일은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그럼 수치와 그다음에 비농업 부문
공급 건수, 일자리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 언론사들에서도 오늘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날일 것이고 그다음에 관망세의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 전에 리포트들을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그런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장 초반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어제 거 지금 보는데 오늘 거 어제 거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 올랐잖아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애플이 오르고 그리고 알파벳이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빨간색이 맞습니다. 알파벳 빠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전에 젠슨 황 얘기해 드렸었는데 젠슨 황이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블랙웰 제품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른 듯 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성능 좋은 칩셋과 서버, 이 블랙웰이라고 부르는 칩셋의 서버단, 뭐 GB200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사겠다라고 예약한 수요 엄청나다. 그리고 그 수요가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없겠냐는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어제 CNBC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일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6%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엔비디아가 현재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와 테슬라가 좀 빠진 모습이었고요. 일라이릴리 어제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제약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젯바운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물론 굉장히 스키니한 우리 이채린 캐스터께서도 그 젯바운드를 맞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했는데 오늘도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호평들이 좀 나온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잠시 확인을 해보자면요. 이거는 어제장 히트맵이기 때문에 오늘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지금 헬스케어주에서 0.03% 오른 상태로 지금 거래가 진행되다가 방금 전에 제가 손을 올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자, 마이너스의 손인가요? 0.11% 빠졌다가 또 0.1%. 지금 일라이릴리에 대한 기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하루였고 각종 리서치와 아이비들에서 일라이릴리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뒤에 장표가 좀 있을 텐데 일라이릴리가 지금 현재 가장 벽이라고 볼 수 있는 큰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동부 해안, 미국 동부와 걸프 항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50년 만의 스트라이크, 파업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좀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우리가 뭐 똑같이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많이 팔면서 유명해진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동부 해안에서 제약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들여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저도 걱정됐었거든요. 안 그래도 미국 언론들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글과 메타 빠지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메타와 더불어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장주인데 최근에 메타의 2024, 커넥트 2024를 제외하면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이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투자자분들의 속을 좀 썩이는 장 초반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오늘도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먼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노동위원회가 노조와의 협상을 불법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아마존을 고발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가 애플도 비슷한 지금 네. 어제 기소당했다는 이제 노동위원회의 기소 소식이 어제 애플에게도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유사한 내용이 오늘은 아마존에게 통보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마존 이야기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이제 어제장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실시간 장표도 보셨을 텐데 어제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오늘 장표보다는 조금 더 초록색으로 물든 어제 장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 그리고 오라클, 어도비 전체적으로 초록색들이 만났던 어제 장인데 에너지 주까지 1% 이상 올랐었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세 과연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을지 장 초반에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말아올리는 모습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미국 뉴욕 증시 오늘 장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직장인 투자자분들 점심시간 이후에 뭔가 마음이 바뀐다. 지금 1시부터 현지 시간 오후 1시부터 상당히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점심 먹고 와서가 아니고요. CNBC의 기사 젠슨 황과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점심 이후에 터져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끌어올려진 모습이었는데 자, 러셀 2000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은 좀 빠진 모습으로 어제는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러셀 2000이 수혜를 받는 그런 날은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큰 시총 기업들에서 빠진 이 대금들이 소형주로 좀 순환매가 될 때 상당히 소형주 섹터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는 러셀이 여의치는 않았던 모습이네요. 잠시 후에 러셀도 알아볼 텐데 제가 언뜻 지금 티커를 보니까 러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오늘장 초반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어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오늘의 좀 뭐랄까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으로서 활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에너지, 테크놀로지, 파이낸셜 요 정도만 좀 간단하게 좀 올랐습니다. 지금 상승폭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 에너지 업종이 오른 이유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때문이라고요?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네, 국제 유가 때문에 지금 에너지 업종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 외에는 엔비디아가 좀 끌어올린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컨슈머 디펜스, 경기 방어주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ADP가 좀 나오면서 괜찮았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이야기, ADP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제 나온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데이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으면서 비농업 부분의 민간 고용, 물론 민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고용 지표가 호조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장표 그대로 제가 다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과연 오늘 나왔던 거 그리고 내일 나오게 된 지표까지 합산되면 아마도 연준에서 이 현재의 시장 상황 과연 정말로 물가는 잡히고 고용 둔화세는 진정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의 어제 지표였습니다. 어제 ADP는 자 지금 보면은 12만 4천에서 예상치였는데 14만 3천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훌쩍 뛰어넘었고 그 전 수치였던 9만 9천 건도 10만 건 이상으로 조정치로 변경됐다는 점도 상당히 시장에는 어제 좋은 그런 시그널을 줬던 그런 ADP 보고서의 데이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ADP 거를 제가 가져오면서 좀 딥하게 보려고 ADP 보고서를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이건 추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2019년부터 지금 어제 나온 도표까지 시점까지 쫙 있는 건데 중간에 한번 움푹 이렇게 파진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쭉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민간 부문 고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고 그 이후에 서서히 한번 이렇게 훅 들어왔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서서히 이 각 표의 이 그래프마다의 거리를 벌리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만 지금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핑크색, 요 핑크색이 추이상 조금 내려앉은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만 민간 고용이 어제 조금 빠졌다라고 ADP 측에서도 밝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과 관련된 업황이 과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S&P 글로벌에서 제조업 PMI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가져온 장표의 연속성인데요. 지금 장표 한번 살짝 보시면요. ADP에서 말하는 고용 상태는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가 중견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민간 고용 섹터는 호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정말 소규모 자영업에 가까운 소규모 업장은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이번 ADP에서는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소규모 업장, 동네 사무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무슨 가게겠죠. 이런 곳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면은 각 골목골목마다 이제 소도시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 상권들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 민간 고용 데이터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마도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장표일 것 같습니다. 자, ADP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금 정보기술산업, IT 섹터와 사무직에서 10,000건 이상의 민간 고용이 9월에 좀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난 수치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마이너스 수치는 조금 시장이 뼈아프게 좀 긴장하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의 크리스 라켄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고용 시장이 꺾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리포트를 냈고요. 그러나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봐야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수치가 많이는 아니고요. 다소 올랐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그런 장 초반이기 때문에 2부에서 저희가 어떤 분위기를 자아냈는지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